여러분, 혹시 65세 이후에는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놀라셨죠? 사실 이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우리 건강과 행복을 위한 70세 할머니의 현명한 조언이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건강관리, 그리고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성관계는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와 활동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건강 상태, 약물 복용,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70세 할머니의 조언은 단순히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변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면역 체계도 약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관계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들도 성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약, 항우울제, 당뇨병 약 등은 성적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과 성생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노년기의 성관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랜 파트너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 형성, 그리고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요소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65세 이후에는 성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70세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노년기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왜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현명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년기는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이 시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세 할머니의 현명한 조언을 함께 살펴보며 늦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이 먼저입니다. 요즘 들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정기 검진에서 심장 문제가 발견됐답니다. 건강관리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더라고요. 65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성관계와 관련해서는 건강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노년기에 가장 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성관계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성관계 중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성관계를 가질 경우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고혈압도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성관계 중 혈압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은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주어 성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은 성관계 전후로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관절염과 같은 만성 통증도 성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는 성관계 중 불편함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통증 관리와 함께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르몬 변화도 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질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성욕과 발기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생활에 대한 고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특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젊었을 때는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특히 외로움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다가 재산을 잃은 친구들을 많이 봤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의료비 등 지출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기에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며 이는 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적인 이유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나 소외감은 노년기에 흔히 겪는 감정이지만 이러한 감정 때문에 젊은 파트너나 새로운 지인에게 쉽게 마음과 지갑을 열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상당합니다. 한 번은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여성이 자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딸이 말려서 그만뒀지만 그 후로 그 여성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판단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성관계와 연결된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진정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중요한 재정 결정은 혼자서 서두르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둘째, 새로운 관계에서 너무 빨리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지 마세요. 셋째, 투자나 대출 요청에는 항상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또한 노년기에는 재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수입과 지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맞는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전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관리는 노년기의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에요. 남편이 먼저 떠난 후 5년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시작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최고의 보약이더라고요. 65세 이후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는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은퇴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감은 때로 잘못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부인을 여의고 얼마 안 되어 30년 어린 여성과 재혼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축하해 드렸죠.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그 여성이 할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서두르신 거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족,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활동, 취미 모임, 종교 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욕구도 변화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만족보다는 정서적 지지와 이해, 공감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관계가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고 올 수 있는 관계에서 온다는 걸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사회적 관계는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발한 사회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우울증 위험을 낮추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사회 활동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주어 수면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관계 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관계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질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서두르지 말고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인지 내 재산이나 다른 이득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 지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고 즐기는 인생.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손자와 함께 조금씩 배웠죠. 이제는 영상통화로 멀리 사는 가족들 얼굴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노년기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젊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배움과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병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꿈도 못 꿨던 일이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꾸준히 배우다 보니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됐답니다. 그림 그리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오직 색과 형태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행복해요. 새로운 배움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또한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디지털 기술 습득은 현대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을 익히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집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 뱅킹, 의료 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컴퓨터가 무서웠어요. 잘못 누르면 고장 날까 봐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 다니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손주들과 메시지도 주고받아요.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정말 좋답니다. 신체 활동도 노년기에 중요한 학습 영역입니다. 요가, 태극권, 수영 등 나이에 맞는 운동을 배우고 실천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과 균형감을 유지하며 수면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성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성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이나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움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세상이 더 넓어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걸 느껴요. 나이 든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니까요. 노년기는 인생의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멘토링이나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과 함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5번째,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75세에 춤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할머니가 무슨 춤이냐며 수군거렸어요.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보다 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머니답게, 할아버지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며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희망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삶을 결정할 때 찾아옵니다. 특히 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 통념이나 타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후의 성생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에 관계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70세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분이 계세요. 자식들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분별한 자유나 충동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건강, 재정,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성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파트너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닌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건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편견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물론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는 선택은 피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을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지식입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결정에서는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생활에 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이해시키고 지지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나 생활 방식의 변화 등 큰 결정에서는 가족들과의 열린 대화가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살되 그 결정의 결과도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나이 들어 더 중요해지는 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자세는 노년기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선택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특히 65세 이후의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배움, 그리고 자기결정. 이 모든 영역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70세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65세 이후의 특히 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그리고 의사와의 솔직한 대화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입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 또한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재정적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에서는 재정적 안전을 위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과 고립을 피하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도 육체적 만족보다는 정서적 지지와 이해, 공감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미를 즐기며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 습득은 현대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가치관과 행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65세 이후의 성관계에 대한 조언은 결국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으로 귀결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건강을 돌보고 재정을 관리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배우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선택을 통해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세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와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